안녕하십니까, 사케마스터 요토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스시야계에 엄청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이토 주연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이토 주연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내년까지 지금 예약이 다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고요. 현장에서만 예약을 받는 그런 유일무이한 스시 오마카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스시 오마카세의 오늘 주인공이시죠, 사이토 주연의 김주영 셰프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스시 사이토 주연 김주영입니다. 네, 본인 이름에서 따왔다는 게 맞죠? 네. 개인적으로는 부산 이제 고향 후배기도 하고 이제 핫도리 이제 같이 졸업하기도 하고 조금 이제 TMI이긴 하지만 제 바로 윗집에 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촬영에도 원래는 안 해주는데 이렇게 좀 또 학연에 대한 이제 힘으로 또 저를 이제 촬영에 협조해 주셨는데, 아마도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사이토 주연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연이라고 하는, 사이토 주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우리 김주영 셰프님이 어떤 마인드나 어떤 과거에 사이토에서 근무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전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토 주연에는 어떤 술들이 판매하고 있고, 특히 김주영 셰프님이 어떻게 지금 사케 전반적인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일식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또 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사이토 주연 지금 이 매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은 일본 록봉기에 있는 스시 사이토 한국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이렇게 또 얘기해보고 싶어요. 스시야 쪽에 관심 많은 사람 사이토 하면 우와 라고 하지만, 네. 일반인들 사이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데, 간단명료하게 일본 내에서 사이토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일반인들한테 한번 간략하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현재 스시 사이토라고 일본에서 하면 일본 최고의 스시집 중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스승님께서 미슐랭 연속으로 10년 연속으로 10년 연속? 네, 별 3개를 또 받으시고 3스타. 네. 그리고 이제 미슐랭도 이제 싫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지겨워. 네, 다시 별을 다시 반납하시고 현재는 100% 해연제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제 완전 예약이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한국 사이토 주연에서도 회원제로 거의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저희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날이 드디어 왔군요. 이제 스시 사이토 주연처럼. 참고로 주연이라고 하는 거는 14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김주영 셰프님의 주영이 일본인들은 발음이 주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연 해서 이제 사이토 주연이 됐다라는 거, 그런 스토리도 있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 스시 셰프들 중에서 저도 록봉기에서 이제 마토이 스시라고 하는 스시야에서 4년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점점점 이제 스시야의 출신들이 조금 하이엔드 스시야 출신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맞죠. 그러면 지금 사이토 출신에서는 이제 한국인의 최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야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일하던 전에 스시집에서 이제 선배 소개로 사이토상을 알게 되어서 이제 선배 소개로 가게 됐죠. 거기 분위기 어땠나요? 주방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살벌하죠.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살벌한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갑자기 옆에서 뻑 소리가 나요. 누군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마이 뻑 소리가 나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긴장감, 확실히 이게 그쵸. 일본 최고의 스시집이라고 또 여기 손님들 생각 오시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로 이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먹는 게 이제 또 사람 목숨이랑 또 지키고. 그러니까요. 항상 긴장을 이렇게 맞아. 엄청나게 하면서. 한국도 어느 정도 그런 긴장감 좀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은 지금 그런
부분은 진짜 거의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구타라고 한다든지 욕설이라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주방이 좀 긴장감, 맞습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긴장감을 좀 조성을 해야 되고, 나도 예전에 리츠칼튼 있을 때 들어갈 때 일단 90도 인사하고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부르든 내 이름이 부르든 누가 부르든 일단 목소리 크게 복명복창을 하면서 일단 쳐다봐야 되고,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한국은 일단 그런 게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일본은 아직까지 그게 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익히는 요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시야는 그렇기 때문에 더 위생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이토 주연이 있는데, 사이토 주연 같은 경우는 요리 쪽으로 봤을 때 뭐가 좀 메인이에요. 왜 스시야주 중에서도 어느 스시야는 뭐가 잘하고 어떤 건 잘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사이토 주연은 어떤 게 메리트가 딱 있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그 전통적인 현지 스시 그걸 그대로 좀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에도마이 스시. 네, 그냥 딱 일본 스시집 같은 느낌. 그리고 요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시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야쿠라는 굽는 거, 니루에도 삶는 거, 무스 찌는 거,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 스시야주 보면 최근에 그런 거 있어요. 트러플을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데도 있긴 한데, 그게 뭐 절대 잘했다 잘못했다에 대한 부분보다 클래식하게 좀 전통을 중시하다면 야쿠, 굽다, 그 다음에 무스, 찌다, 그 다음에 니루, 삶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부 다 프레쉬인데 굳이 가열을 하는 요리라고 하면 이 세 군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튀기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기름을 사용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전통적인 면이 좀. 아, 그러면 도쿄 사이토 같은 경우는 튀김 요리가 없네. 그러면 일본 도쿄 사이토뿐만 아니라 좀 유명한 일본 스시집들은 튀김 요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템푸라. 그렇지. 샘플은 전문점 좀 따로 있으니까. 그걸 튀김을 하려면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또 그에 대한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맞아. 가볍게 그게 손대지 않는단 말이야. 역시 일본스러워.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튀김이 기본이 이제 나가는데, 일본은 오히려 그거는 더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는 부분만 잘하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거 있어요. 에도마이 스시라고 하는 거는 에도 시대 때는 템푸라가 튀김 요리가 존재는 했지만, 에도 시대 때 가고시마라든지 이쪽으로 먼저 템푸라가 네덜란드라든지 포르투갈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템푸라가 전달은 됐지만 도쿄까지는 전달되는 데는 절대적인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대중화는 안 됐던. 그렇죠. 그래서 에도마이 스시는 튀김을 뺀 찜, 구이, 그 다음에 삶는 형태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 스시야에 가면 튀김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튀김 안 나온다고 왜 튀김 안 줘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특히 사이토 주연처럼 전통적으로 하는 데는 튀김 안 나온다 해서 튀김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아셨으니까 튀김 안 나온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고, 특히 일본 가시더라도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구나, 이 시대는 좀 이랬으니까 이제 이렇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사이토 주연이 도쿄 같은 경우는 디너 기준은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 스승님께서는 디너 기준 45,000엔, 이게 플러스 세금 포함이면 49만 5천 원 한국 돈으로. 근데 한국 분들은 또 오해하는 게, 일본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45,000엔이라고 하는 거는 45,000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식재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앵콜 스시를 요청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가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45,000엔이면 45,000엔부터 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은 45,000엔이면 앵콜 스시를 하든 뭘 하든 45,000엔만 받는다. 이제 그 차이가 틀린 거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그래서 일본에서 혹시 여러분들 스시야 드신다면 45,000엔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따지지 마시고요. 그거는 문화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45,000엔부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날 식재료가 좋은 걸 더 들어왔다면 조금 더 플러스 하기도 한다는 점.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오마카세라고 한다는 게 뭐 코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로 준다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맡겨서 주세요 라고 한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 가서 그날 나온 식재료에 따라서 이제 맡아서 이제 그렇게 준비해 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사이토에서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한 7년 정도. 우와, 진짜 고생 많았겠네. 그러니까 자, 출근 시간이 어땠어요? 출퇴근 시간. 보통 아침 7시 반 어. 출근. 예, 뭐 런치 끝나고 뭐 시코미라는 게 이게 정리하고 그치. 식재료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면 보통 12시. 아니, 출퇴근이 가능한 시간이 아닌데 그건. 뭐 그냥 다, 그- 다 해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자야 될 것 같은데 가게에서. 가게 자진 않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와, 한국에서 많이 그랬다면 노동부 신고하고 난리 날 텐데.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노동부 신고하면 난리 나네, 그치? 근데 일본은 뭐라 그러지? 전통적으로 또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 맞아. 그게 문화가 됐어요. 맞아. 그게 자기들 문화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정도 감내도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나 이런 힘든 부분 시간이 당연하다고. 그래야지 또 시간이 지나면 선배들이 인정을 해주고 이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이제 일본은 잡혀 있는데, 한국은 뭐 좀 10분만 늦어도 저 집에 가야 돼요. 30분. 물론 그게 악의적으로 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영업시간은 우리는 손님이 중시하는 거고, 손님이 좀 더 있으면 이래야 되고, 다음날 또 식재료 준비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휴무일 날도 어쨌든 다음날 뭐 만석이고 식재료가 없다면 어떻게든 나와서 좀 또 다음날 영업에 지장 없게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럼 영업시간이 보통 12시부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런치. 그러면 7시 반에 가서 또 선배들 연차에 따라서 출근 시간 또 틀려질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이제 후배들이 제일 빨리 오죠. 음. 더 빨리 와서 준비해놓고 이제 자기 일을 하나 더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7시에 출근할 걸 6시에 출근해서 자기 일을 다 해놓고 일을 배우기 위해서 또 선배한테 가서 맞아. 1시간 정도 또 자기 일을 배우고, 그래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플러스 마카나이, 막 하나에. 스탠밀도 또 막내들이 또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그걸 중요하죠. 스탠비를 그래. 왜 중요하면 하다면 이제 그걸 만들어서 선배들이 맛을 보고 이제 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맞아. 자르는 방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디테일에 대한 그걸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이건 이렇게 돼, 그게 어드바이스 되고, 이제 후배들은 그걸 이제 습득해서 이 손님한테 낼 때 그걸 또 자기들의 그 어떤 운용하는 방식도 공부도 되고 해서 맞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맞아.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하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프로로 돈을 받고 음식을 팔기 전에는 짜든 달든 이게 식감이 좋게끔 익었는지 아니면 커팅이 잘했는지에 대한 코멘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코멘트를 이 전문가들인 선배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선배들이 안 해주면 이거는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꼭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스팀이 만들어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주방 이모한테 좀 해달라. 뭐 그러고, 대부분 또 안타깝지만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국은 뭐 이제 한국에서 생활해서 알겠지만 스시 오마카세 셰프들 중에서 앞에서 스시는 잘 짓는데 다른 요리를 1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때 너무 빨리 급성장하다 보니까 좀 요리사라고 하는 거는, 셰프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무시하고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 나랑 하자. 그러니까 서드였던 사람이 뭐 헤드로 바로 가고, 28살 헤드 셰프 스시 오마카세 셰프도 존재하던 시절이 코로나 시절이었으니까. 그건 뭐 제가 생각할 때 셰프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나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인식이 예를 들어서 고급 스시를 하면 최소 10년, 8년, 요즘은 뭐 8년 정도 해야지 이 길을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손님들도 그렇고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국민 자체가. 근데 한국은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맞아. 좀 이렇게 뭐
한국 이제 네. 출신만 보죠. 어디 출신이에요? 국내 그러니까 지금 유학파들이 이렇게 많아지기 전에는 어느 호텔 출신이에요? 딱 그것만 보.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나마 호텔은 일본하고 좀 비슷한 게 호텔은 그래도 옛날 호텔 출신들은 장기 근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0년 이상 정도 근무하셨던 분들이 독립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들 인정이었거든 그때는. 근데 최근에는 좀 뭐 짧은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도 좀 뭐 수행이 그렇게 좀 짧지 좀 길게 하고 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는 게 비자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요리학교 졸업하면 맞아. 비자가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졸업할 때만 해도 비자가 없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한국 돌아가기 싫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 일본에서 요리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이토 지원을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얼마나 사이토에서 사이토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한국에 이렇게 사이토라는 간판을 쓸 수 있게끔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이토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그렇지 않잖아. 그게. 그렇죠. 그게 대해서 한번. 일단 저도 엄청 긴장을 하면서 사이토상한테 상담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이토상도 엄청 신중하게 이런 따져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죠 일단. 진짜. 감사하고, 네. 저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야구 선수로 따지면 메이저리그 진출한 그런 느낌이니까. 네, 이거 진짜. 그리고 또 항상 그걸 이제 받고 나서 한국에 왔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어떻게 하면 저희 스승님한테 배가 안 돼. 배가 안 되게 할까. 그게 이제 제일 저의 큰 목표였어요. 맞아.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리고 또 이게 오픈하고 얼마 안 있다가 사이토 그 스승이 와서 직접 디너도 해주시고. 와, 영상만 봤도 진짜 그때 손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일본도 안 가도 되는데 여기서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메이트 있었는데. 일단 그거보다 그런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 온다는 그 자체도 그냥 저희 나라에 엄청 저희 스시계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이제 왔다라는 생각에 나도 너무 개인적으로 감격이었거든. 와, 3스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서 랭킹 탑3 안에 들어간 스시야 분이 현지 영업을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본인의 후배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와줬다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BTS가 가장 유명한데 BTS가 무료 공연해줬다라는 느낌. 개런티 하나.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뭐 좀 과장하다면. 스시야계에서는 네. BTS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런티 하나도 없이 무료 공연해줬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사이토 주연에서 6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게 오픈한 지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는. 네, 1년 조금 넘. 작년 10월에 오픈했으니까 이제 1년 하고 1개월. 오픈하기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 사이토가 오픈한다. 사이토 주연이 오픈한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럼 대체 헤드 셰프가 누구야? 누굴까? 일본 사람이 오나? 뭐 이런 이제 뭐 별의별 소문이 많았는데 한국 사람? 저 사람이 왜? 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애제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우리 학교 후배기도 하고 동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좀 대화하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부산에서 이제 스시야에서 일할 때 지금도 부모님이 하시나요? 지금은 안 하시죠. 예전에 김지용 셰프님 부모님이 이제 화로라든지 이런 물류 쪽 그랬는데 그때 이제 김지용 셰프가 제가 근무하는데 한 번씩 부모님 도와주러 한 번씩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가 그때는 셰프로 생각하지 않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질문이 조금 반대가 되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셰프를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일본까지 가게 됐을까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화라오 같은 걸 이제
많이 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부산에 있는 요리 학원을 등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거기 요리 학원 원장님께서 일본의 쯔지학교 오사카 거기 출신이었거든요. 1세대 오. 여자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네가 보니까 이게 뭐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일본을 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또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와, 좋은 계기였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배워서 부산에서 이제 뭐 작은 뭐 저만의 요리집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일본을 가서 이제 뭐 거기서 일본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다 그랬죠 유학생들. 그치.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치. 학비 내고 그치. 뭐 생활하다가 이제 요리학교 들어가서 같은 반에 있는 지금의 집사람 저희 와이프 일본에 있거든요. 만나서 아, 일본의 와이프랑 결혼. 네, 결혼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리스트를 몇 가지 주셔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집었던 게 스시집이었어요. 진짜에 있는 어느 스시집. 그래서 그게 이제 스시가 시작된 거죠. 스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2만 원, 20만 원. 맞아. 그때는 20만 원 주고 왜 먹어? 맞아. 네, 진짜 상상. 지금 10만 원 하는 스시야도 있으니까. 네. 그때는 진짜 후들들했죠. 2만 원에 나면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고 지금 저도 그런데 단계별로 그걸 포인트를 찝어주거나 자극을 주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나타나요. 나타나고 네, 그리고 또 일본인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일본어도 빨리 늘었으면서 또 일본 와이프가 또 많이 어드바이스도 해줬을 거고 그리고 그 자극이 또 되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딱 사이토 주연이 이제 오픈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이토 주연은 예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2025년 예약은 지금 다 풀로 다 찬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는 지금 예약이 안 되고 현장에서만 지금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풀어놓으면 지금 이게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현장 예약만 지금 하고 있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예약하고 싶다면 지인 통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으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이제 예약을 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